50대, 60대에 접어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은행과 보험사에 맡기며 안심하셨나요? 믿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퇴직금을 통째로 맡겼다가 노후를 걱정하게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말을 믿고 가입했던 연금 상품이 내 기대와는 다르게 돌아올 때, 혹은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자산이 줄어들고 있을 때 느꼈던 그 찝찝함,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금융 전문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현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파산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은행의 이자율 정말 안전한가? 많은 분이 은행 예금을 안전한 자산 관리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 이자율이 34%라고 해도 물가 상승률이 이를 넘어서면 실질 자산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 1. 박 씨의 착각. 박 씨는 퇴직 후 퇴직금 2억 원을 10년간 은행 예금에 넣기로 했습니다. 매년 4%의 이자를 기대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하면서 실질 자산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은퇴 후 10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은행에만 의존한 자산 관리는 큰 실수를 초래했습니다. 해결책. 은행 예금은 안전성이 강점이지만 수익성이 부족합니다. 자산의 일부는 예금으로 두되 나머지는 ETF, 채권형 펀드 또는 고정 수입을 제공하는 자산으로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험사의 연금 상품 정말 든든할까? 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초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매달 고정 수입을 받는다는 말에 많은 분이 가입하죠. 하지만 숨겨진 수수료와 낮은 환급률은 예상치 못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김씨의 연금 함정. 김씨는 은퇴 전 연금보험에 매달 50만 원씩 20년간 납부했습니다. 퇴직 후 매달 받을 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예상했지만 수수료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니 실질 가치는 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해결책. 보험사의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수료와 실제 환급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연금 외에도 월세 수입이나 배당 수익 같은 추가 수입원을 고려해 보세요. 3. 전문가를 너무 믿었다가 발생한 피해. 전문가의 조언은 유용할 수 있지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사는 결국 판매가 목표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을 추천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사례 3. 이 씨의 실패 경험. 이 씨는 퇴직 직전 은행 직원의 권유로 특정 펀드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안심했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와 수수료 부담으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해결책.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되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재무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독립적인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노후 자산 관리의 3가지 원칙. 이제 구체적인 노후 자산 관리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분산 투자 은행 예금, ETF, 배당주,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고정 수익원 확보, 월세 수입, 배당금 등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세요. 현실적인 소비 계획,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실질 소비를 기준으로 자산 계획을 세우세요. 결론. 여러분의 노후는 은행이나 보험사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처럼 잘못된 선택은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계획과 준비는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융사의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전문가 칼럼 노후 자산관리, 이제는 스스로 지킬 때입니다. 50대, 60대 여러분, 퇴직이 다가오면서 자산 관리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사만 믿고 맡기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많은 분이 깨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노후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금융사의 안정은 정말 안전한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안정성입니다. 마치 돈을 맡기면 평생 안심할 수 있을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안정 뒤에는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과 각종 수수료가 숨어 있습니다. 사례 안전을 믿은 박 씨의 후회. 박 씨는 퇴직금 2억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매년 3%의 이자를 기대했지만 매년 물가가 5%씩 오르면서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몇 년 뒤 생활비가 부족해 또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문가 조언. 금융기관의 상품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 자산은 은행에 예치하더라도 ETF 상장 지수펀드나 배당주 또는 채권형 펀드처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자산을 분산시켜야 노후 자산이 물가 상승에 따라 감소하지 않습니다. 2. 보험 상품의 진짜 가치는? 보험사는 흔히 연금 상품을 팔면서 노후를 보장한다고 광고합니다. 평생 안정적인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꽤 높은 수수료와 낮은 환급률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사례 김씨의 연금 쇼크. 김씨는 매달 30만 원씩 20년간 보험사에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10년 뒤에는 이 돈으로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커졌습니다. 전문가 조언. 보험연금 상품은 최소한의 안전망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노후 자산 관리는 월세 수익, 배당주 혹은 적절한 투자, 자산을 통해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3.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금융사 직원이나 투자 전문가에게 자산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판매 실적이 중요한 영업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례 이 씨의 잘못된 선택. 퇴직 직전 은행 직원이 권유한 펀드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한 이 씨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찾아오자 수익은커녕 원금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자산의 30%를 잃고 나서야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전문가 조언.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건 중요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무료 재정 상담 서비스나 독립적인 재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입니다. 4. 스스로 지키는 자산 관리의 3가지 핵심. 이제는 금융사의 상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아래 3가지 전략을 따라 보세요. 분산 투자.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예금, ETF,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처로 분산하세요. 특히 ETF는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 노후 자산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고정 수익원 확보. 월세 수입, 배당 수익 같은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생활비 걱정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소비 계획. 은퇴 후에도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금방 자산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고 소비를 줄이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5. 성공적인 자산 관리 사례. 마지막으로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성공 사례 1척은 월세로 꾸준한 수익을 만든 정 씨. 정 씨는 퇴직 전 소형 오피스텔 2채를 마련했습니다. 월세로 매달 120만 원의 고정 수익을 얻으면서 퇴직 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ETF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낸 박 씨. 박 씨는 퇴직금을 활용해 배당주 ETF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8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으며 자산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삼소박한 소비로 행복을 찾은 김 씨. 김 씨는 퇴직 후 소비를 대폭 줄이고 작은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월 50만 원의 생활비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론,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 노후 자산 관리는 이제 더 이상 금융기관에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산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